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차세대 전술기체 KF-21 전투기에 일명 항공기의 무인 로봇 체계로 불리는 반자동 무인화 조종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파일럿 소프트웨어 형식의 조종석이 탑재될 것이라는 폭로가 등장해 해외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장기적으로 계획 중인 반자동 무인화 조종 시스템이 이미 KF-21 전투기의 실용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도 이제 미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인 PCA처럼 반자동 무인화 항공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형성되었고, 이에 발맞춰 파이 역시 2023 미래의 비전에서 무인화 시스템 개발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KF-21 전투기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단계적인 무인화 과정이 진행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특히 인공지능형 반자동 조종석은 센서 항전 장비와 통합된 체계로 무인 로봇이 조종사를 서포트하는데요. 일각에서는 100% 무인화된 전투기와 비교해봤을 때 과도기 형식의 기술력일 뿐이라고 과소평가하지만, 오히려 무인 전술기에 관련된 최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FA-50 공격기의 개발로 KF-21 전투기의 개발에 관해 초석을 다진 것처럼 KF-21의 스마트 파일럿 시스템은 무인 스텔스기 개발을 위한 기술 확보에 매우 최적화된 방식인 것이죠. 이처럼 반자동 무인 조종석은 센서 항전 장비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이동 경로와 공격 방법을 조종사에게 직접 제시하는데요. 다양한 공격 선택지를 인공지능으로 계산된 최적의 방법을 제시하여 조종사의 최선의 선택을 유도하는 형식입니다. 또한 전자식 광학탐지 장비를 통해 지형뿐만 아니라 적이 발사한 미사일 등의 3차원 형상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며, 이를 통해 적기와 적 미사일의 재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한 뒤 무인 인공지능이 조종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뛰어난 무인 로봇 성능을 바탕으로 편대 비행 없이 단독 작전 수행이 가능해지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죠. 하지만 스마트 파일럿 시스템은 과거 관련 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부족하여 소유 검증 실패로 좌초될 위기에 몰리기도 해 무관심 속에서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KF-21의 스마트 파일럿 시스템은 7번이나 떨어진 끝에 타당성을 마침내 통과했으며, 이러한 첨단 기술력도 우리 공군이 진행하려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KF-21 블록원이 등장하는 2026년까지 개발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2000년대부터 반자동 무인 조종석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막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한국에서 반자동 무인기 단독 개발이라는 모험을 하기에는 인력과 자금력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언젠가 찾아올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꾸준하게 관련 기술을 연구해 나갔고, 결국 2010년 이후 본격적인 스마트 조종석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산 강대국에 비해 늦은 걸음을 시작했지만 1차 성능평가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심지어 곧바로 운영이 가능한 무인기용 소프트웨어 개발과 2차 가동 실험까지 진행하고 있어 무인 조종석 분야에선 미국과 같은 기술 선진국들을 거의 따라잡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핵심인 KF-21과 연계를 통해 기존의 전투기 운용과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격과 방어 전술이 탄생한다는 의미입니다. KF-21은 그동안 해외에서 5세대급 전투기로 평가받아 왔는데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 5.5세대 또는 6세대급 전투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에게 가장 필요한 항공 기술이 바로 전투기에 관한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의 스마트 파일럿 프로젝트가 공개되자 다수의 중국 관련 매체들과 군사 전문 매체들에서는 매우 한심하게도 조롱이 섞인 기사들을 쏟아내기 바빴는데요. 특히 KF-21은 화려한 외형과 달리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KF-21의 미사일 발사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장착된 다수의 무기들은 공기역학적 설계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스텔스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언론에서도 역시 한국이 중국의 제20을 모방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와 함께 5세대 항공기의 문턱을 넘으려 시도하고는 있지만 한국이 현대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5세대 항공기 연구개발 경쟁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들을 쏟아냈는데요. 이들이 우리를 비웃으며 비판하는 것은 그동안 그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중국 매체들의 비난이 무색하게도 최근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아덱스 2023에서의 고기동 영상이 공개되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고바등각 기동 능력을 마음껏 뽐내며 공중비행을 선보였는데요. 게다가 스마트 파일럿 체계를 시험할 엘리트 조종사까지 따로 선발되어 현재 최종 시험을 위한 조종석 시험을 반복적으로 훈련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극소수의 항공 선진국들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의 청사진이 선포되었고 KF-21 전투기의 개량형은 5세대 전투기의 대표인 F-22 전투기처럼 이전 세대의 전투기를 압도하는 능력으로 미래의 전쟁을 지배할 무적의 전투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군 관계자들 역시 이런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고자 비공개적으로 여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동안 한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는 국내 언론들의 비난을 단번에 침묵시켰는데요. 이에 더해 스마트 파일럿 시스템으로 KF-21 전투기는 이제부터 장시간 동안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스텔스 성능이 매우 뛰어난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단시간 내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KF-21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이 이미 혼란 속에 있는 전 세계의 정세를 파악하고 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의 반자동 무인화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의 길이 결코 틀리지 않은 것이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데요. 아직 6세대급 기체에 관하여 구체적인 분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래 전장에 6세대 스텔스기가 반드시 가져야 할 능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KF-21의 복저형이 단순히 훈련이나 폭격 같은 다목적 의무뿐 아니라 6세대기의 핵심 기능인 유무인 복합 전투를 염두에 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당장 KF-21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무인 조종을 100%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전투기 조종석에서 드론 조종사를 추가해 무인기들과 함께 비행한다는 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것이 하이의 계획입니다. 점점 진화하고 있는 KF-21 전투기는 곧 있을 양산을 위해 노력 중이며 해외 수출까지도 조만간 시작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